민사집행법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실현하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법원의 판결이나 집행권원이 있더라도 실제로 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민사집행법은 국가가 강제력을 동원하여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채권자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호받고 채무자는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절차가 공정하게 운영되며 모든 사람은 법을 통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민사집행법은 법적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최종적인 장치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민사집행법의 체계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편 총칙에서는 민사집행법의 목적과 기본 원칙, 그리고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 집행관 및 법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민사집행이 이루어지는 법적 기반을 정리한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제2편 강제집행에서는 강제집행의 절차와 요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위한 요건, 즉 집행권원의 필요성과 집행법원의 관할 등에 대해 설명합니다.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에서는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절 재산명시 절차 등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 즉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에 대해 다룹니다. 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서는 부동산 강제경매 및 강제관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절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에서는 선박, 항공기, 자동차 등 특정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설명합니다. 제4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서는 채무자의 동산을 압류 매각하여 금전채권을 변제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에서는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물 인도, 권리 이전, 일정 행위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집행 절차를 다룹니다. 다음으로 제3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입니다. 여기서는 저당권, 근저당권과 같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하여 경매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제4편 보전처분입니다. 보전처분은 본안 소송 전 또는 소송 중에 채무자의 재산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입니다. 제1장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로 채권자가 본안 소송 전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제2장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로 예를 들어 부동산 등기 이전을 방지하거나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처럼 민사집행 절차는 조문이 곧 집행의 실무와 판례의 출발점이기에 절차의 지도이자 집행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지법 28번 문제입니다. 오늘은 민사집행법 제16조의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특히 집행권원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을 때 집행관이 어디까지 확인하고 조치해야 하는지, 또한 제3자가 잘못된 집행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음식점 분쟁에서 특별항고인 이를 상대로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어 일부 인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 결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항고인 1은 대전광역시내에서 생선요리 음식점 영업을 금지당했고 이를 위반하면 하루에 5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집행관에게 이 명령을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가처분 결정이 내려질 당시 해당 음식점은 이미 특별한 고인 이에게 유상으로 양도되어 독립적으로 운영 중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집행관은 해당 식당 벽면에 고시문을 부착하였고 이에 대해 특별한 고인은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적으로 중요한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집행권원에 명시되지 않은 제3자, 특별한 고인이 식당에 공시문을 부착한 것이 정당한 집행인가? 집행권원의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집행관은 집행장소나 대상이 일치하는지 얼마나 면밀하게 확인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사정에서 제3자인 특별한 고인 이가 민사집행법 제16조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원심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집행관의 공시가 적절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처분 결정서에 기재된 대전광역 시내의 해당 건물 내에 부착되었고 그 장소가 결정서의 내용과 부합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집행은 적법하다며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립니다. 먼저 해당 식당은 이미 특별한 고인 이가 운영 중이었고 이 사실은 결정문에도 명확히 드러나 있었으며 집행관 역시 현장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집행권원은 어디까지나 특별한 고인 일의 장내 영업행위 금지에 관한 것이고 특정 장소에서의 현실적 영업행위에 대한 직접적 집행권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집행관이 특정되지 않은 제3자의 영업장에 공시문을 부착한 것은 위법한 행위로 보았고 이에 대해 제3자가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한 것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환송했습니다. 집행관은 단순히 결정문에 있는 내용만을 기계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외관과 실제 상황, 집행권원의 취지와 이유 전체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3자라도 위법한 집행으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집행법 제16조에 따라 이의 신청을 통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처럼 집행권원의 해석과 집행의 범위는 결코 단순하지 않으며 현장에서의 주의 깊은 판단과 법적 기준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